최근 광양제철소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검은 연기 사태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공식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제철소 측은 정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로 4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7기 들어 광주 전남에서 강조했던 상생은 옛말이 됐습니다. 한전공대 유치전에 이어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주인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나주에서 발견된 금동관과 비슷한 유물이 나오면서 마한시대 최고 권력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로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됐죠. 매캐한 검은 연기도 뿜어져 나와 시민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행정당국은 재난 문자 메시지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 사고 직후 굴뚝을 통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금세 금호동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화염까지 치솟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까만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한 10분이나 15분쯤에 있으니까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그쵸. 광양제철소는 이 사고 이후 2시간여 만에 화재가 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커먼 연기는 3시간 이상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철소 주변 차량에는 분진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 검은 연기 속에 환경오염물질 1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인체 유해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긴급하게 열렸을 때는 이 모든 13가지 배출 오염물질들이 대기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식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5개의 고로가 일제히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우선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역 정치권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재난 문자 발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광양 시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민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안심시키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을 파악을 하려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제 저희 과 사람들하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었어요. 가셔가지고 보시는데도 이제 뭐 화재가 아니라 그러고 특별하게 뭐 재난이 아닙니다. 뭐 관심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정전 사고 이후 무려 3시간 가까이 환경오염물질을 방출시킨 포스코. 그리고 안전조치에 손을 놓고 있던 전라남도와 광양시. 이번 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지적되면서 광양시 안전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유독성 물질이 배출됐느냐일 텐데요. 환경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제철소는 정전으로 고로가 멈추면서 최소 4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폭발을 막기 위한 코크스 공장 안전밸브가 열린 당시 가스가 여과 없이 배출됐을 가능성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제철소가 잔류가스를 불꽃으로 태우는 플레어 스택으로 배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철소가 불가피하게 가스를 배출했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도 제철소 측의 규정 위반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요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48시간 안에. 그 부분들이 접수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됐는지 부분들은 이제 봐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이제 검토해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런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번 사고로 쇳물을 녹이는 고로 가동이 중단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됩니다. 제철소 측은 철강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천문학적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대형 고로입니다. 다른 데 고로하고 달리 전 세계에서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천문학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기회 손실이나 이런 것들 천문학적이라고 봐요. 근데 저도 복구를 빨리 되길 바랍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물리적인 일들이 많아요. 인위적인 일들. 지금 아마 다 이제 끌어내가지고 다 파내고. 제철소 하루 쇳물 생산량이 56,000톤인데 톤당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손실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의 노후주택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이 다 된 다세대와 단독, 아파트, 연립 등 노후주택은 전국 266만 6,723동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30만 8,004동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14년 대비 11,307동이 늘었으며 증가 속도 역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습니다. 품목 성질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산물이 2.7%, 서비스가 0.9%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 공업 제품은 0.1% 하락했습니다. 전라남도 8개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일반 사업과 고령 친화 공간 정비 사업 등 두 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사업 선정 시 최대 2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는 고흥과 완도, 신안, 곡성, 함평 등 5곳이, 고령 친화 공간 정비 사업에는 신안과 완도, 곡성 등 3곳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들 선정 지역은 내년부터 모두 10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전남과 광주는 상생을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한정공대 유치전을 시작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갈등만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상생협력 과제로 협의한 것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한정공대 부지 유치였습니다. 한정공대 부지의 경우 전라남도는 나주시를, 광주시는 북구를 각각 유치 후보지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며 소통의 창구가 막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민간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을 확정하면서 군공항 이전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15.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도 5조 7,48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4,508억 원 규모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절차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보상 절차 등 군공항 이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공항과는 달리 군공항이 기피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전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와 전남이 제각각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남과 광주가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마련했던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 1년간 한 번 열린 데 그쳤습니다. 광주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남이 잘 발전이 되면은 광주에도 도움이 되고 광주가 또 크게 발전이 되면은 전남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시도 한 군데만 발전하는 것보다도 양 시도가 함께 발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공동체가 돼야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고 어떤 의미에서 완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서는 어떤 뭔가 2%가 부족하죠. 우리 전라남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조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상생 협력을 약속했던 전라남도와 광주시.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희창입니다. 영암군 내동리에 있는 쌍무덤이 마한시대 최고 권력자의 무덤인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나주에서 발견된 금동관과 비슷한 유물이 나오면서 영암 지역이 당시 마한시대 최상위 지배층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발굴된 금동관 조각입니다. 유리구슬과 함께 금동관에 장식된 얇은 금속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조각은 나주 신촌리에서 출토된 국보 295호인 금동관에 장식된 유리구슬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촌리 금동관은 고대 마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장식품으로 이 쌍무덤의 주인이 나주 신촌리 고분과 함께 이 지역 최고의 권력자로 추정되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통설상 여기 영암과 나주를 가장 마한의 중심지로 보고 있는데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 마한, 그리고 반남을 중심으로 하는 나주 지역은 이제 후기 마한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동리 쌍무덤 발굴 조사 결과 반남 고분과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의 수장층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고각적인 자료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가장 큰. 이번 조사를 통해 6개의 매장 시설과 함께 대도와 토기, 고곡 등을 포함한 수백 점의 물건들이 발견됐고 일본 무덤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일부가 출토되면서 일본과의 교류 관계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고분의 형태를 파악하고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 마한 문화권을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찬란했던 마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또 금동관도 출토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화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지역이 문화 역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을 전남도와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남도까지 한때 강한 세력을 펼쳤던 고대 국가 마한. 나주시와 함께 고대 마한 시대 최고의 수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그동안 추정에만 머물렀던 영암군의 독자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형 크루즈형 카페리 선박이 내년 9월쯤 목포와 제주 항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월드 고속회리는 최근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대형 카페리 선박 퀸제 누비아호의 건조를 알리는 강제 절단식을 갖고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최신형 대형 크루즈형 선박의 출항을 예고했습니다. 퀸제 누비아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로 무게만 27,000톤에 달하며 승객 1,300여 명과 차량 470여 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오는 16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목포시의회는 일선 지자체들의 재원의 한계 때문에 도시공원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토론회는 김유환 목포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고 환경단체 관계자가 기조발제자로 나서며 공무원과 전남도의원,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유촌 일산단 진입항로가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율촌 일산단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진입항로 준설 사업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율촌 일산단으로 진입하는 전면 항로는
수심 12m로 3만 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진도군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을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도군은 어촌계장과 마을 대표 등 30여 명을 초청해 최근 사업 내용이 일부 바뀐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 참여 절차 등을 소개했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이나 어촌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으로 진도는 보전지구와 금갑항, 회동지구 등 9곳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완도사랑 상품권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완도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3만원권과 5만원권 등 모두 4종류이며 발행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지역 1,400여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이 농어민 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총 60만 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농축, 임업인입니다. 장흥군은 오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12월부터 하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농민회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영암군 농민회는 2일 군의회가 최근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을 보류했다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농민수당 제정 청구 신청을 접수하고 농민수당의 빠른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전화친절도 조사를 완료하고 개선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받는 태도나 체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전라남도 14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섬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5개 테마로 구분해 33곳이 섬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 선정된 곳은 모두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고 싶은 섬 가운데 7곳이 포함됐습니다.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고요.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은 다가오는 주말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낮게 일겠지만 천문주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눈과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을 내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Need you well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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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